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사람도 농작물도 여름나기가 힘겹습니다. 주말에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에게 영감을 준 신라 가야금의 대가 우륵. 충주시가 우륵이 머물렀던 황금대를 중심으로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때이르게 찾아온 찜통더위를 온몸으로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택배 기사부터 또 숨막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농민까지 사람도 힘겨운 폭염 나기는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우체국 택배 기사로 일하는 손혜원 씨. 몸통만한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 꼭대기까지 한 집 배달하고 내려오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하루 7시간 동안 200개 넘는 택배 물품을 배달하면서 마시는 물만 5리터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진짜 죽죠. 숨이 헉 막히는데. 좀 움직이다 쓰고 하니까 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을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탁 열어놓고 다니는 거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도 올 여름 더위는 유독 힘듭니다. 한낮에는 50도 가까이 치솟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수박 줄기를 다듬는 작업이 한창인데 물 한 모금과 선풍기 바람조차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게 질식사할 것 같아요.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도 막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수박 이파리도 더위를 견디지 못해 오그라들고 노랗게 색이 변했습니다. 겨우 열매를 맺더라도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상해버린 수박이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약간 노란기도 좀 있고 그래서 많이 오그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줘도 이게 펴지지를 않고 땅에 지열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뿌리가 거진 삶는다고 보는 거예요. 초복도 안 됐는데 기온이 연일 30도 중반까지 치솟는 날씨. 지난해보다 폭염주의보는 18일 일찍 내려졌고 열대야는 23일 빠르게 관측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주말 사이 기온이 더 오르고 다음 주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질 거라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올 하반기 청주 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반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번 달 강내면 300여 가구를 시작으로 청주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9월까지 3개 지구에 3,047가구로 올 상반기 6,500여 가구의 47%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2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와 고금리, 불투명한 경기 전망, 건축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에 도전한 2027 여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국제연맹의 기술점검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징자오 국장 등 3명의 실사단은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세종과 충남 지역 경기시설을 살핀 뒤 다음 주 청주와 충주를 잇따라 점검합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체육관과 충주 호암체육관 등 10여 곳의 시설을 실사할 계획으로 이후 충청권 시설에 대한 기술점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충청권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경합 중인 2027 여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개최지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18 최연소 나이로 북미 최고 권위의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임윤찬 군은 음악적 영감을 준 인물로 신라시대 음악가이자 충주 탄금대에서 연주를 했던 우륵을 언급했는데요. 잊혀져가는 거장 우륵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충주에서 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분이 넘는 라흐마니노프 곡의 피아노와 협연이 끝난 뒤 터져나온 지휘자의 눈물. 지휘자는 물론 세계를 감동시킨 피아니스트 임윤찬에게 영감을 준 인물은 놀랍게도 1500년 전의 우룩이었습니다. 모든 어떤 울분을 토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우룩 선생의 어떤 가야금 듣는 소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 대한 얘기를 모국인 가야가 패망하는 슬픔 속에서 가야금 전승을 위해 신라에 직접 작곡한 가야금 12곡을 전수했던 우룩. 하지만 신라의 제자들은 곡조가 번잡하고 음란하다며 5곡으로 줄였고 우룩은 처음엔 크게 화를 냈지만 나중엔 이를 처연히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제자들이 편곡해서 들려준 음악은 그거와 상대적으로 다른 음악성을 띠고 있었는데 그때의 우룩은 극적인 감정 표출을 넘어선 굉장히 중용을 지킨 그런 음악임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런 음악이 바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룩의 곡은 신라의 궁중 음악으로 전수돼 하림조와 눈죽조 2조가 생겨 지금의 185곡의 가야금 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가야금을 계속 유지하고 또 가야금뿐만이 아니라 가야금을 응용한 종합 예술을 저희가 이렇게 계승하고 전승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룩의 남은 여생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찾은 곳. 남한강 상류와 달천이 합류하는 합수머리. 지금의 충주 탄금대입니다. 우룩이 연주하는 곡조가 좋아 모여든 사람들로 마을을 잃었다 하여 칠금동 그리고 탄금대란 지명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우룩이 신라의 제자들에게 곡조를 전수한 것으로 알려진 탄금대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명승지지만 우룩의 정신과 음악을 엿볼 만한 콘텐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있는 것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진 상징물과 문화원의 일부 가야금 프로그램 정도입니다. 최근 충주시가 우룩과 탄금대의 문화, 역사적 의미 복원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우선 탄금대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충주문화원을 옮기고 탄금대 문화원 자리엔 우룩 국악단 분원 등을 이전하려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장 강력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우룩이고 탄금대인데 탄금대에 우룩은 존재하지 않고 우룩의 후예들이 가서 자리를 잡아야 진짜 탄금대가 된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탄금대에서 각종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충주시는 토지주가 공공사업에 협조하겠다는 구두상 제안을 해옴에 따라 한때 검토했던 강제 수용은 접은 상태입니다. 1500년 시대를 건너 다시 놀랍게 우리 곁에 다가온 선구자 우룩. 지역의 음악사적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격동의 현대사를 거쳐온 중국의 청중년 작가들이 시대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한국과는 또 다른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지역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중국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동시대 한국 작품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작가의 몸이 인간의 형상이 되고 그 위로 미지의 우주의 신호를 보내는 또 다른 인간이 서 있습니다. 샤머니즘 사상을 가진 행위예술가 창시는 자기 몸을 소재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그려냅니다. 천안문 광장 앞에 엎드려 혀로 땅바닥을 핥는 퍼포먼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작가에게 몸은 가장 중요한 매개체. 많은 중국 작가들이 이처럼 중국의 산업화 그늘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때론 이상화된 미에 대한 저항으로 완벽하지 못한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몸을 던졌습니다. 15분 동안 작은 스크린에 펼쳐지는 추모의 이야기. 14년 전 쓰촨성 대지진 폐허의 중심에서 숯과 흙을 몸에 바르고 죽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학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 위로 작가는 묻습니다. 목격자로서 과거를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로 교류가 단절된 중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작업 활동에 제약이 컸던 현대 예술가들이 누구보다 소통을 갈망했을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 자체가 직접적인 표현의 방법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가 가장 적당하고 표현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여진 게 아닐까. 이런 작품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여정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품 반입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됐었고, 중국 작가들의 작품이 현실 기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 한국 작가들은 어쩌면 난해하고 모호해 보이는 동시대 예술 흐름 속에 재현의 대상을 각자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평면의 기하학적 추상에서 나아가 색을 입히고 회화적 요소를 가미해 3차원적 그리드를 완성한 회화부터 서양의 원근법 질서를 파괴하고 목탄과 숯을 활용해 동양의 비움을 구현해낸 작품. 작가가 본 수많은 풍경 이미지들이 작품이라는 창으로 나아가 관객들의 기억으로 확대되는 작업에선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현대예술의 변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장면들이 제가 아닌 타인들이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저랑은 이제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시간의 어떤 본인들의 기억이나 잔상이나 일본, 인도, 태국, 파리, 네덜란드 등 유럽과 동아시아 작가들과 지난 8년간 교류전을 펼쳐온 청주의 한 미술관이 올해는 중국 작가 9명과 한국 작가 9명의 작품을 한데 모았습니다. 청주라는 로컬 문화에 갇혀 있는 그 미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미술로 어떻게 확산시킬까 하는 걸 늘 고민을 해왔어요. 과연 지금 현대미술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들 작품이 동시대 미술과 사회에 던지는 다양한 화두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입시 생생박람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충북대, 전남대, 경기대 등 수도권과 지역 46개 대학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부스에서 입학 상담을 진행하며 현직 진학상담 교사의 1:1 맞춤형 상담, 전문가의 입시 특강을 통해 대학 입시에 관해 궁금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영구 임대아파트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으로 오는 11일부터 닷새 동안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세대는 용암 2단지와 산남 2-1단지, 산남 2-2단지 등 3개 단지 900세대로 청주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조사를 거쳐 10월 21일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촉법 소년 등으로 인한 소년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이 발의됐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포맷에 앞서 김연경 선수가 국내